안녕하세요.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매주 금요일 4시 술 없는 즐거운 인생 알코올 교육이 업로드됩니다. 술 없는 즐거운 인생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고 건강한 단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3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첫 번째, 고양시 중독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알림이 뜨면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세 번째, 영상을 시청 후 댓글을 통해 소감을 작성해주세요. 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종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술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술을 올바르게 즐기지 못했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먼저 정확한 의학적 명칭과 정의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인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표람 DSM-5에서부터는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으로 나누지 않고 이를 통합해서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과거 의존증이라 하면 남용보다 더 심한 상태, 내성과 금단이 동반된 상태, 또 신체적으로 영향까지 받는 상태를 이야기해서 이 경우에만 중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용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회피하게 되어서 마치 내성과 금단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고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에서 이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진단이 도입됐습니다. 네. 이전 진단 기준에는 술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술에 대한 갈망, 욕구, 그 자체가 어떤 중요하다는 의미로 진단 기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갈망이라는 어떤 감정이 중요해진 것인데요. 네. 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단주에 실패하는 환자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고 그러한 현상 자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진료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갈망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볼 때 이 갈망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하는 정도는 넘어서는 거죠? 네네. 우리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때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술을 끊어야 한다고 자각을 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이를 이제 실천하지 못하고 조절이 안 되고 강박적으로 혹은 집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게 어떤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랑은 틀림없이 다르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알코올 조절을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족력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선생님? 네. 알코올 사용장애는 확실히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병입니다. 알코올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서 술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알코올 사용장애가 생길 위험이 3~4배가량 높다고 하고요. 네. 친족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친족들이 겪는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또 가까운 가족인지에 따라서 유전성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알코올 사용장애 부모를 둔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어도 마찬가지의 어떤 술 문제를 겪게 될 확률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관가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좀 조기에 예방하고 음주를 멀리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앞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알코올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유발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알코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체적인 질환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같은 간 질환이고요. 뭐 위염, 위궤양, 위암, 식도암, 뭐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췌장암, 대장암 등 다양한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2014년도에 WHO는 그 술을 이제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도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음주가 아니라 정상 수준의 절주만 해도 이 그 구강암 같은 암의 발생률이 1.5배 정도 증가한다는 조금 다소 놀라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그 술 문제에 대해서 다들 간 걱정만 하는데 네네. 간은 경유지고 술의 최종 목적지는 뇌입니다. 더군다나 뇌는 한번 파괴되면 또 혹은 잘못 길들여지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어떤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알코올은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네. 그 정신적으로는 이제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그 질환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제 잠이 보통 잘 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입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이 그 수면의 리듬을 방해해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요. 갈증을 또 유발해서 또 자주 깨게 하기 때문에 네. 수면의 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술을 계속 먹으면 이제 내성이나 금단이 생겨서 원래의 음주량으로는 잘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단지 잘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건데 불면증과 알코올 의존을 같이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음주와 기억력 좀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술을 마시면 뭐 필름이 끊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을 흔히 겪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졸음이 유발돼서 그 기억에 조금 이제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려서. 예. 근데 실제로 이 홀 블랙아웃, 완전히 필름이 끊기는 현상은 굉장히 병리적이고 뇌에는 타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미 이제 손상을 받고 있고 기능이 저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알코올 치매에 이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술하고 이제 반주를 하시면서 식사량이 이제 주는 경우에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데 베르니케 수준에서는 이제 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코사코프라 하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막 작화증, 말을 지어내는 이제 증상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지경인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가역적인 상태라는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알코올성 치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르면 치료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각종 치매 이제 유발될 확률이 이제 3배 정도 증가된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 술을 즐긴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뇌 이제 질환을 일으키고 이 뇌는 한번 망가지면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기에 이 예방을 해야지 치료적인 접근을 나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음주가 신체적인 건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